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 자체가 그다지 알차고 좋은 건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도 조금 참고해보고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약간 변형해서 인정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욕구는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거울 자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타인의 태도, 표정이나 언어, 눈짓, 몸짓 이런 것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건 아니죠. 나를 바라보는 엄마, 할머니 이런 얘기를 먼저 하듯이 그렇게 자아를 인식을 해나가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거는 관계성의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 박사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을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당당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태도, 언어, 몸짓, 눈짓, 표정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니까 어수룩하게 하고 다니면서 무시당하는 태도를 얻게 되면 그렇게 또 자아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튼 또 인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도 좋고 여러 편익이 따라오게 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인정에 목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일탈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인정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사로운 SNS 활동을 하는데 좋아요 개수가 적은 것, 이런 것에도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 욕구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탈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 책이 이제 일본인 저자의 책인데 일본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거리에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었는데 범행 동기를 물어봤을 때 자신이 투명인간으로 여겨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실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걸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인정욕구가 고통을 떠나서 엄청난 일탈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심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거울자, 타인의 태도로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 포기하는 용기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작가가 죽도록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매일 밤에 108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피곤한데도 108배를 약속한 기간 동안 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남들이 구독해주고 좋아요 많이 날리고, 물론 그런 게 있다면 기타 여러 편익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꾸준히 처음 계획한 대로 이 유튜브를 해냈다, 그런 것들이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정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정 욕구가 생색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생색은 타인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를 파탄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생색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스스로를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듯이 또한 모성애, 부성애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생색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폭력이 되겠죠.
우리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꼭 인정받으려는, 그리고 그거를 타인에게 강하게 내세우려는 이런 생색으로 발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너무 인정을 받아서 괴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정이 과도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너무 과도한 거죠. 그리고 실제의 나 이상으로 높게 인정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한 부담감이라든가 정신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책에 그와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어떤 위대한 스모 선수인가 봐요. 32회 연속 우승, 이 기록을 이제 깨트리는 그 순간인데 과도한 부담감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왕정치 씨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정치 씨가 32회에 얽매이지 말고 39회, 40회를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런 과도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걸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부담감 이런 걸로 괴로운 경우가 많잖아요. 기대 이런 것으로. 그럴 때는 그거 이외에 여기서 내가 꼭 기대만큼 인정받지 않아도 나에겐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 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 이 부분에서는 도망쳐도 괜찮아.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처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입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대입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의 목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내 꿈이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 있어서 이번 대학이 반드시 뭐 이번에 결론이 나야 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튼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니까 과도한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내가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피터 틸이라는 벤처 창업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쟁은 백해무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업가이면서 투자가이면서 작가이면서 크리에이터면서 아티스트, 이런 다양한 멀티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면 내가 창업가로서 어떤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뭐 패배감을 얻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캐릭터 자체가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딜버트라는 만화를 쓴 스콧 애덤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로 승부를 짓지 말고 다양한 부분에서 상위 25% 안에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림 자체만으로 따지면 피카소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 4분의 1, 25% 정도는 우리가 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유머 감각, 내가 대단한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상위 25% 안에는 들 수 있다. 요거를 서로 플러스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만화가인데 만화가 중에서 자신만큼 또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림 25%, 유머 감각 25%, 사업 경험 25% 이런 걸 플러스 하다 보면 이 캐릭터는 온전히 세계 속에서 자기 혼자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굳이 막 그림 그거 하나로 막 인정 욕구, 패배감 이런 게 아니고 뭐 유머 감각 그거 하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정 게임에 그다지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정 게임에서 우리가 보다 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여튼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인간은 뭐 인정을 받건 안 받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인정을 획득하던 그런 걸 떠나서 누구나 다 찌질하다. 이 찌질함의 보편성,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인정이라는 거는 뭐 다 사사로운 부분이 되는 거죠. 정신분석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내면에는 나약하게 떨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찌질한 모습들,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되돌아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튼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다 찌질한 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그 책에서도 봤지만 구글 검색 그 바 있죠. 거기다가는 누구나 다 자신의 찌질한 솔직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 책 속의 내용들, 뭐 성적인 내용들도 많고 인종적인 편견 이런 것도 많은데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찌질한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게 있죠. 긍정적인 부분들, 품위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런 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는 그런 사회적 인정에 목말라 하거나 그런 인정 게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은 만사형통의 예의다. 이런 관점인데, 근데 우리가 인정으로 고통받지 말자.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먼저 인정하고 꼭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만사형통의 예의가 되는 거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의가 되는데, 뭐 사사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인정이 되는 것이고, 대단하십니다. 작은 언어지만 또 큰 인정이 되는 거죠. 벌써 그로부터 또 좋은 호감, 호의, 편익을 얻을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되는 것이고, 자, 가족이나 친구, 연인,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사소한 것도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갈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인정 욕구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살펴봤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차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